기영님 자주 뵙겠습니다. 동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덕님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내일은요 마지막 꽃샘추위라 그럽니다. 오늘이 영하고 내일도 영하인데 내일이 좀 더 춥다 그러네요. 오늘 내일 지나면 뭐 더 이상 큰 추위는 없겠다. 이제 봄이 온다 이럽니다. 또 봄이 오네요. 이번 봄에는 정말 좀 많은 걸 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요. 어제도 제가 부산에 여행하는 외국인 영상을 봤는데 부산이 그렇게 예뻐졌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 관광할 것도 많고 참 부산이 참 예뻐. 그래서 일본이 작년 12월에 그 여행하고픈 곳 4위에 1위가 처음으로 서울이 올라왔고요. 4위에 부산이 처음으로 올랐었던데 저는 뭔가 했더니 부산이 참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고 예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번 봄에는 좀 주식으로 스트레스 좀 잊으시고 한번 좀 좋은 곳들 사뿐사뿐 다녀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산에 계시는 분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15일, 2월 20일 월요일 아템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민 주식TV입니다. 자, 금요일 날, 오늘은요, 미국 시장이 쉽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가 돼서 오늘 미국 시장 쉬는데, 금요일 날은 조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용했는데요. 다들 좀, 그냥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요. 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변동성입니다. 첫째는 변동성. 이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르면 1.51%, 빠지면 2%, 그러군요. 어쨌거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수요일부터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팔았다가 샀다가 이 짓을 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항상 그 차익 프로그램 매매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명확히 보이시죠.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물이 비싼 날은 선물 사고 현물 팔고, 네, 선물이 비싼 날은 현물 사고 선물 팔고, 뭐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꼬리가 이 선물 시장의 몸통을 흔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금요일에도 지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는데요. 요즘 보면요, 지난주 수요일에 하락 종목이 1200개, 목요일 날은 상승 종목이 1100개, 금요일 날도 하락 종목이 1000개, 네, 완전 널뛰기입니다. 네, 목요일 날 굉장히 수요일 날 완전히 분위기가 싹 하다가 목요일 날은요,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가 막 시장이 뜨거운 듯 하다 금요일 되면 다 싹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아주 크다. 지금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루 따니면 오늘 오를까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매매도 외국인 기관 내 매매도 그치고, 네, 그에 따라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도 극단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굉장히 화려했지 않습니까? 막 시장이 불 붙는 듯 하다가 금요일 날 그냥 싸늘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알맹이 없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데, 자, 그 속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매가, 규모가 절대 매매가 적어져서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제 금요일 날
1299원에 끝났어요. 1299.5원, 1300원 돌파를 하는데 당국에서 워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한번 1차 상승하고요. 이달 중순 이후에 지금 2차 상승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1월 여기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월 이쪽에는 이제 1월 CPI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1월 PPI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지.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고용 보고서 뭐 고용이 지금 수십 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착륙, 연착륙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증시는 노착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고요. 그런데 1월 C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고 1월 PPI도 예상보다 높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패드에서 당연히 금리 이제는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다시 빅스텝 0.5% 인상으로 3월 FMC는 0.5%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이 0.25% 인상이 대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0.5%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인상폭은 둘째 치고 기간이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올해는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그 말은 이런 얘기들은 강달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강달러. 그래서 환율이 당연히 올라간다. 강달러니까 우리 원하는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을 왕성하게 살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을 보면요. 미국에서는 조금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 다음 중국은 2월 2일, 8일 이때는 정찰 풍선 얘기가 나오면서 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도 연초에 이전처럼 강력한 자금 유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순유입은 유지되다가 2월 9일, 15일 주간에 그 규모가 팍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2월 16일 주간에는 어떻게 될지 이미 지금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이번에도 좀 줄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의 환율 추세면 뒷달러화 자산으로 이 자금 유입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어제 또 북한이 또 뭐 탄도미사일 쐈다 그랬죠. 주말에. 진짜 김정은이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독재자들은요. 우리가 항상 물러서면요. 계속 더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게 나가야 꼼짝을 안 하지. 좀 물러서 주면 물렁한 줄 알고 계속 달려듭니다. 양아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봐주는데 그걸 그냥 약해서 그러는 것처럼 계속 물고 넣는 양아치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조폭들, 양아치들 약점 보이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요. 어쨌거나 또 북한이 주말에 ICBM 쐈는데 그런 것도 뭐 우리한테는 일상이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그래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은 좀 떨어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어쨌거나 지금은 자금 유입되기 힘들 상황이라서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 현상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일 볼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 금요일처럼 이렇게 조용하면 괜찮은데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처럼 선물시장에서 많이 팔고 많이 사면은 금융투자의 매매도 많이 벌어진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금융투자가 코스닥 시장은 선물 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금융투자가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데 코스닥 시장도 지난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융투자 매매가 많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모두
그래서 오늘은 흐름으로 보면 플러스가 날 흐름인데 글쎄요 그렇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하겠습니다. 뭐 파생 상품이 어느 쪽으로 튈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영호님 말씀처럼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를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너구리님 질문하셨는데요. 자, 미러 M인데요. 여러분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는 어제 15만 명 갔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드론 가격이 중요하다 이 말씀 늘 드렸는데 드론 가격이 지금 6달러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고민거리인데 이번에 지금 코인원에 상장이 되니까 이 하락 추세가 커지는데요. 우리 드레이코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드론과 위믹스 간에 또 역관계가 형성되나 이게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코인원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또 위믹스와 역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최근에 동접자 수가 급증해서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어요. 그 영향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정영무 대표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사장님이 절대 이렇게 안 냈도 좋은데 제가 예전에 드레이코 때도 말씀드린 위믹스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위믹스란 것은 현금화해주는 통로인데 이 미친듯이 변동하니까 이 게임들이 다 그 영향을 받잖아요. 환율이 미친듯이 변동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위믹스 달러라고 만들어 놨어요. 위믹스 달러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1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이제 드론으로 위믹스 달러를 바꿔서 위믹스 달러로 위믹스를 바꾸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드론하고 위믹스 사이 1이 하나 더 있을 뿐인데 이 의미가 없죠. 결국은 이 구조인데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거는 대신에 이제 그 미러포 때는 너무 동접자가 급증을 해가지고 드레이코의 사용처가 소멸처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격을 유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미러 M에서는 과연 이 드론의 사용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게 6달러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드나 앞으로 며칠 정도 지켜봐서 계속 만약에 하향한다면 미러 M도 미러4가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은데요. 지금 당장 이것만 보고 지금 뭐 판단할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좀 거시기하죠. 하나는 좋은 점은 지금 인기가 서서히 물이 붙어서 동남아 쪽에 늘어나는 것 같죠. 아시아 쪽 서버가 늘어나면서 동시 접촉자 수가 지금 서비스 21일째인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점은 고무적인데 드론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라서 그게 유지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니까 좋죠. 그러니까는 이제 매너구리님처럼 다른 우리 애청자님들 다 공부하시죠? 공부하시니까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요,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요인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흐름을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디립다 다시 팔고 있어요. 공매도가 새로 붙는지도 모르겠고요. 에코프로 BM 목요일도 사는데 어쨌거나 LNF도 거의 소폭순 매도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막 디립다 샀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결국 이걸로 보면 쇼커버링 장세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쇼커버링 장세가 유례 없는, 저도 주식 32여 년 하면서 이렇게 쇼커버링 장세가 세게 영향 주는 거 처음 봤는데요. 이 흐름은 이제 거의 일단락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보면, 금융을 보면 에코프로 나노 신소재를 샀는데 에코프로와 LNF는 팔았다. 이제 쇼커버링 장세는 일단락되고 이제 각자 개별 종목 갈 길을 간다. 그리고 JYP는 사고 SM은 팔고 참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그 에코프로가 7% 빠졌는데 그동안 또 올랐으니까 빠지는 것도 뭐 당연하다 이런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쇼커버링 장세가 일단락되고, 그렇게 보니까 시장이 애매하네. 쇼커버링 장세도 끝났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애매하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외국인들이 시장 참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시장이 어디로 갈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그동안에 연초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던 장은 이제 거의 일단락되고 있다 하는 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니까 이 지수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꺾일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뭐랄까 재료주 장세가 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외국인들이 되돌아오면서 지수가 더 오른다, 이거는 별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금요일날 강세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우리 프로회원님, 정회원님 IS 동서 시장이 잘 모르지만 성일 하이텍급이다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두고 내밀고 세비캠도 이제 고개를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금요일 강세를 보였었고요. 나노 신소재, 요즘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보다 나노 신소재가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개장하고 한번 핫 종목에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노 신소재 오르는 거는 쇼커버링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낫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개장 후에 핫 종목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음에 미래나노텍도 금요일 강세를 좀 보였죠. 이거는 수산에이팀 미세가공인데, 올해 어쨌거나 미세가공이 대폭 는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양극재 생산이 늘고 할수록 미래나노텍의 미세가공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 게임의 윈메이드 맥스가 더 셌죠. 윈메이드 맥스가 더 센 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개별 재료로 막 안터로젠, 제테마, 자전자 막, 그래서 앞으로 이 개별 재료주들의 장세가 좀 확산될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좀 체크하고,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곰구렁님 자주 뵙겠습니다. 윤영님, 산세님, 현명님 어서 오시고, 정민님, 성덕님, 우리 동숙님, 기용님 자주 뵙겠습니다. 상균님 오랜만 아니신가요? 우리 집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맨너구리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수님도 어서, 성구님 자주 뵙겠습니다. 정아님, 복래님, 희정님, 태양은 또 오르고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노블리님, 우리 희정님이 시장이 왜 이렇게 널뛰게 하는지 이제 이유를 다 아셨죠? 따리치님, 후예동님도 자주 어서 오시고요. 자, 영호님,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다.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로 오늘 휴장입니다. 영호님, 하이브는 괜히 SM 지분 확보했다가 그러죠. 예, 참 SM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제가 주시장 경험하면서 세게 싸움이 나는 회사는 거의 다 망했다. 그런데 지금 SM이 지금 그 짝인 것 같아요. 좀 교각살우라는 면에 있죠. 이렇게 우리가 뿔을 바로 고치려다가 이렇게 소 잡는 일이 생기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주운동 방향이 지금 좀 지나쳤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물론 회사가 뭐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는데, 투명해지는 걸 하려다가 회사의 성장 역량을 잡아서
회사가 작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펀드 매니저면요, 저는 SM 싹 팔아버리고 볼 일 없습니다. 자, 영호님, 네, 코넥스 이전 때 어서오시오. 건강참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송정님, 너루님, 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오늘 시장 방향은 예측 불가다. 최근에 하루 단위로 널뛰는 흐름을 본다면 오늘 시장은 상승해야 하는데 그건 예측하기 힘들고 결국 외국인의 파생시장에서의 동향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은 조용히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할지 이것도 보고 그다음 외국인 동향도 보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파생시장 동향이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대거 순매수에 의한 강세장은 이제는 있자.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조정으로 가든지 박스권 속에 재료주 장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는 박스권의 재료주 장세죠. 네, 거기서 돈 벌지. 우리가 뭐 외국인이 사서 삼성전자 뭐 은행주 오른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돈 벌기 힘들죠. 자,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속에 시장 흐름들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업황에서 죄송합니다. 나온 얘기는요. 지금 스판덱스, 중국의 스판덱스가 가동률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동률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효성 TNC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판덱스 지금 효성 TNC가 많이 오른 배경은 그렇다. 그래서 작년 4분기까지는 적자를 헤맸지만 이미 작년 11월에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거죠. 이게 주가는 항상 미래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 TNC를 둘러싼 분위기들이 괜찮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제가 리포트도 제가 써서 제 카페 여러분 항상 제 카페 리포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제가 OLED 관련주를 주말에 리포트를 덕산 네오룩스하고 P&H 테크를 썼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덕산 네오룩스 213420인데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네, IT OLED 시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IT OLED 시대다.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만 OLED,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OLED를 스마트폰에 상용 적용한 거 세계 최초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는 노트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제는 TV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애플도 2024년 아이패드, 그다음 맥북에도 애플도 적용한다.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LED란 게 여러분 아시죠? 가볍다. 전기를 적게 먹는다. 이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멍청한 LG는 바보같이 이거를 TV에다가 적용해가지고 TV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아주 위기에 빠져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것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걸로 적용해가지고 완전 재미를 보고 있고 차이가 나죠. 어쨌거나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삼성도 드디어 TV 쪽에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덕산 네오룩스가 라인이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삼성 쪽이죠. 그다음 P&H 테크는 요건 LG 쪽인데요. 그래도 LG도 그동안 TV만 주로 이건 방향이 거꾸로 왔죠. TV만 하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진입에 따라 P&H 테크도 지금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LG는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게 엔지니어들만 철학 없이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고 일본이 그래서 망했죠. LG가 참 지금도 일본 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데요. 엔지니어들 마인드죠.
내가 잘 만들면 니들이 사겠지. 안 사게 못 빼길걸? 이게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죠. 삼성은 항상 수요자들이 뭘 원하지? 이걸 고민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이렇게 이게 대표적으로 좀 수혜주고 최근에 P&H 테크 같은 경우도 제법 올랐죠. 네, 제법 올라온 것들이 이런 배경이다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관련 득보는 이제 DDI 하는 LX 세미콘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요거는 각종 부품들이니까 이것도 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덕을 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LX 세미콘은 오늘 악재가 나는 게 대만의 노바텍이 삼성 공급망에 들어오려고 지금 막 최종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LX 세미콘은 조금 호재와 악재가 섞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업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자, 개장합니다. 개장을 보고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